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까지는 등기부의 구성,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등기되는지 등기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분건물, 집합건물 등기부의 구성하고 등기사항, 특히 한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전유부분 건물의 표제부의 각각의 등기사항, 요걸 구별할 줄 아는 게 가장 핵심이었죠. 그렇죠? 또 토지 등기부하고 연계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거기에 등기가 됐다, 글씨가 써졌다는 거죠. 전산 입력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글씨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한지에다 글씨를 샥 썼어요. 그러면은 이거 글씨 잘 썼네. 정자체. 또 어떤 분은, 어떤 경우는 또 토룡체. 저 같은 게 막 흘렸어. 그거는 어떤 관점이죠? 그 등기 글씨를 알아볼 수 있느냐, 알아볼 수 없느냐는 그 프레임, 관점을 가지고 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게 구양순체냐, 왕이지체냐, 추사체냐, 요거는 뭐예요? 누가 썼느냐에 따른 그런 관점이 되겠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역시 부동산 등기의 등기도 글씨니까 그거를 갖다가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형식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따라서, 세 번째 효력에 따라서, 네 번째 그죠?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반드시 출제가 되죠. 그죠? 문제 파시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76페이지 밑에 2번 등기 종류 별이 무려 3개, 형광펜으로 밑줄 짝. 자, 여기에 출제자 의도는 보니까 오른쪽에 첫 번째가 이렇게 등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요놈 형식하고 내용에 따른 여기에 구체적인 그 예를 알고 있는가? 특히 이제 요 부기등기의 예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그 예를 알고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등기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예를 구별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여기 요 효력에 따른 분에서 요 가등기, 요거는 이제 가등기의 가능 여부, 요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요 가등기의 기초를 해서 본등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갖다 우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지금은 이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여하튼 그랬을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그렇죠? 또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요걸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등기 정리에서 형식에 따른 분류, 형식이다. 그러면 형식에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등기부의 어떤 부분의 형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부분이냐? 그게 바로 뭐다? 번호 부분이 있잖아요. 번호. 어디가 있었습니까? 표제부는 크게 뭐 여러 가지 칸이 있지만 크게 나눠서 이쪽이 표시번호, 나머지 기타,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갑구는 이쪽 왼쪽이 순위번호, 그죠? 나머지 기타, 을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크게 이원화해서 이분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 등기부는 이제 디테일하게 나눠지긴 하지만 그 중에 어떤 형식? 번호 형식. 그러니까 여기 떠올라야 돼요. 이쪽 왼쪽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등기법을 이해하려면 뭐 해야 된다? 십자가가 떠올라야 된다. 등기부 중에 어느 등기부, 그리고 그 등기부의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서 어느 것인지, 그러니까 떠올라야지만이. 떠오르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써봐야죠. 그리고 그런 실제 등기부 보고 내가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숙제, 그래서 제가 계속 봐야 된다는 의미가, 그죠? 여기서 그래서 숙제를 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숙제 아직도 안 하셨습니까? 네, 혼납니다. 밧줄 잡아다니면서 회초리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제 종아리를 때려야죠. 뭐. 제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다 스승 잘못이지, 그죠? 감히 스승까지. 쌤 잘못이지.
제자는 잘못이 없죠. 자, 그래서 하셨죠? 홍쌤을 괴롭히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하셨을 것으로 믿고 거기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250의 1 다 외워지네요. 자, 거기 18의 1 첫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등기부. 자, 표제부 보니까 표시번호 나와 있네요. 여기 표시번호. 그리고 이제 접수 기타 내용들.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보면 이제 갑구 나와 있죠. 역시 순위번호. 그리고 기타. 을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구는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 중에 뭐? 번호라고요.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먼저 교재부터 보죠. 376페이지. 자,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로 나눈다. 주등기는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독립등기. 독립이 돼 있다. 번호가 독립이 돼 있다 이거죠. 그렇죠? 독립등기 또는 신등기. 새로 독립돼서 됐다. 그래서 새로 신자라서 신등기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보니까 뭐래? 표제부의 표시번호란. 그럼 여기 떠올라야죠. 그래. 그리고 갑구을구의 뭐? 순위번호란에 독립된 번호. 독립된 번호는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붙여서 하는 그런 등기를 그렇게 써 있으면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독립등기, 주등기, 주인이다. 그래서 주등기, 독립이 됐다. 독립등기, 주인이 독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주등기고요.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거, 번호가 독립되지 못한 거는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기등기. 부착해서 쓸 기자. 붙어서 써먹었다. 그죠? 기생충처럼. 기생충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부기등기.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독립된 번호를 붙이지 않은 등기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는 가지번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번호. 마치 등기법에 가지번호가 있다면 측지법에는 부번이라는 게 있죠. 의라고 읽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여기는 가지번호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개념적으로 떠올라야 된다고요? 예컨대 우리 요쪽 갑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갑구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1, 요게 이제 순위번호죠. 여기는 순위번호. 그래서 소유권 보존해서 홍길동 이렇게 했다 이거죠. 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요거를 갖다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그죠? 표시가 아니라 권리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 등기라고 부르고요. 요 관점에서. 그쵸? 효력에 따라서는 요 관점은 이제 본등기다 이거죠. 본등기.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새로 처음 기입했으니까 기입등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형식에 따라서는 뭐라 부르냐? 형식이 번호 형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순위 번호죠. 그게 1 이렇게 독립으로 돼 있죠. 아라비스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주등기 또는 독립등기 또는 신등기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간단하네, 그죠?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죠. 실질적으로. 이해를 안 하면 이제 머리가 고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팔아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하고 소유권 이전 매매에 의했다. 등기 원인을 쓰는 거예요. 여기는 등기 원인이 없죠. 소유권 보존은. 너 왜 매립했니? 매립하고 싶어서 매립했죠. 뭐. 그쵸? 너 왜 이전 등기는? 우리 매매했거든? 그 다음에 김갑동.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김갑동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야, 홍길동이 야 대단해. 정말 나도 길동이처럼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름을 개명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름 보면은 와, 정말 이름은 잘 지어야 돼요. 진짜 잘 지어야 돼. 요새는 참 잘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백분님께서 지어주셨는데 평희, 홍평희. 정말 이름대로 사는 것 같아요. 넓을 홍자, 평평할 평자, 기쁘리자. 넓고 평평한 데가 어디예요? 칠판이잖아요. 칠판. 칠판에서 그냥 강의하면서 즐겁게 그냥 사는 거예요. 이름 진짜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갑동도 야 나도 홍길동처럼 공유수면 한번 매립할 그런 운명을 갖고 싶어 해가지고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름을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등기명인, 이름이 등기명인이라고 그러죠. 등기명인 표시, 표시가 김갑동으로 됐어요. 그걸 갖다 변경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 되고 김갑동은 김길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요런 내용의 관점에서 보면 변경 등기죠. 그렇죠? 변경 등기인데 형식 관점에서는 요거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예요. 자, 어떻게 해주냐면은요. 잘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해주냐면, 자, 보세요. 김갑동이가 김길동입니까? 그렇죠. 김길동이가 김갑동입니까? 그렇죠. 그놈이 그놈이죠. 그놈이면은 뭐예요? 붙어 있어야죠.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2의 1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요놈 보고 뭐예요? 번호 형식이, 순위번호라는 번호 형식이 부가적으로 2에 빌 붙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부기등기 이렇게 불러주고요. 그죠? 요놈 딱 보고 뭐예요? 변경이 됐구나. 그래서 변경등기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똑같은 걸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본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실제 등기부도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대충이 아니라 이렇게. 자, 이 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오케이. 이 페이지에 갑구 이렇게 돼서 순위번호 1 이렇게 돼 있죠.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에서 등기원인 매매, 권리자, 소유자, 고합, 종합, 건설,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밑에는 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된 번호가 있으니까 뭐예요? 주등기.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예요? 1의 1 이렇게 돼 있죠.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여기 바로 위에 번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2번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그죠? 1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그래서 상호를 바꿨대요. 등기원인 상호 변경. 고합, 종합, 건설, 주식회사의 성명, 명칭을 갖다가 주식회사 경일건설로 바꿨네. 그럼 경일건설이 결국은 고합, 종합, 건설, 주식회사하고 같나요? 같죠. 이 사명만 바꾸는 거죠. 오케이? 그렇구나. 그렇죠. 옛날에 그 럭키화학이었잖아요. 근데 LG로 바꿨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기명인 표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자연인은 뭐예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등기명인 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법인은 지금 여기 이렇게 봤지만은 이렇게 명칭이 있죠. 그렇죠? 명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명을 갖다가 우리 법인 같은 경우는 명칭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명칭이 있고 주소 대신에 뭐가 있어요? 사무소 소재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대신에 뭐예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명칭, 성명 말고 명칭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주소 대신에 소재, 그죠?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렇게. 자, 이렇게. 쌤, 전 6의 이름 뭔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종이 등기부, 카드식 등기부에는 6의 1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위에는 전 6이 이렇게 돼 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실제 등기부까지 봤습니다. 속 시원하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기등기에서 다시 376페이지요. 그러면 왜 대체 부기등기를 해주냐 이거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보니까 주등기하고 동일한 순위하고 효력을 보이기 위해서.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하고 효력을 보이기 위해서. 왜? 그놈이 그놈이니까. 또는 그놈이 그놈이어야 하니까. 그 사이에 그 개념만 갖고 계시면 굳이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딱 항목 외우시면 두 문자로 이렇게. 나중에 헷갈려. 이게 주등기였나 부기등기. 그런데 요놈이 그놈인가? 그놈이 그놈이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 그러면은 뭐예요? 부기등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다음에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도 가능하죠. 그렇죠? 붙이는 거 뭐 한 놈 종을 한 명 데리고 사나 여러 명 데리고 사나 얼마든지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 개의 부기등기에다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그 부기등기는 빨간펜 밑줄 하셨죠? 여러 개의 부기등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빌부터 사는 놈에 또 빌부터 사는 놈이 있죠. 그래서 부기등기도 검정펜으로 밑줄 짝 하시고요. 검정 동그라미 가능. 불가능하다면 틀림이죠. 그 다음에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 그 전후에 의한다. 우리 앞에 등기 순위에서 361페이지에서 봤죠? 밑에 표에서 그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에서는 다음 페이지 주등기하고 요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만 잡고 가자? 그놈이 그놈이냐, 그놈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있으면은 뭐예요? 그놈이고 그놈에 이유가 있다면은 뭐예요? 부기등기. 오케이, 봅시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죠? 요거는 이제 아직 요 변경 등기를 안 했거든요. 아직 안 했어요. 그거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봐야 돼요. 요거 이제 주등기로 해줍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요. 이제 밑에 보고 요거 이제 보면 쉬워집니다. 아직은 그냥 이게 있구나 하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 보세요. 부동산 표시 중 행정구역 변경 등기. 행정구역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중에서 행정구역을 변경했대요. 여주군이 여주시로 바뀌었잖아요, 올해. 그죠? 모르시나요? 그러면 보세요. 여주시가 여주군하고 같나요? 여주시는 원래 여주군이었나요? 그렇죠. 같죠. 같다고요. 이거 똑같잖아요. 김갑동이를 김길동으로 바꾼 거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뭐예요? 고놈이니까 부기등기. 쉽네.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명인 같은 개념이죠? 그놈인 경우. 그 다음에 왼쪽에 주등기의 2번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놈인가요? 그놈인 게 없잖아요. 처음 온 건데 그놈일 리가 없지. 처음 놈이지.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놈이에요? 김갑동인가 홍길동인가요? 이상한 거죠, 그죠? 달라요. 그러니까 주등기. 그 다음에 처분제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 이렇게 해놓는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경매가 때려졌다. 그럼 뭐 될 수 있어요? 소유자가 바뀔 수 있어. 마치 소유권 이전처럼. 그렇죠? 딴 놈이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놈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주등기. 됐다 싶네. 세 번째, 공유물 분할 등기. 공유물을 쪼갰어요. 공동소유에다 쪼개졌어. 쪼개지면은 그놈인가요? 남남이지 뭐. 왼수 되는 거야. 그러면 아닌 거구나. 그 다음 환매권 실행 등기. 환매권을 실행했다는 것은 뭐죠?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거죠, 다시. 그쵸? 그럼이 아니죠. 이렇게 홍길동이가 예컨대 김갑동이한테 돈을 주고 해줬어. 그때 환매특약 등기를 동시에 했어요. 이거는 환매특약 등기. 근데 나중에 뭐예요? 다시 사오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로 홍길동 앞으로 한 거. 이게 뭐라고요? 환매권 실행이라고요. 실행. 즉 소유권 이전이라고. 결국 소유권 이전 등기 개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 김갑동은 아니죠. 그놈이 아니니까 당연히 주등기. 오케이. 다음 다섯 번째, 대지권의 뜻의 등기 또는 대지권 취지 등기, 대지권 등기. 이게 뭐 옛날 게 있었나요? 처음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놈이 아니죠. 기억나세요? 여기다 엄청 적었는데 처음 대지권 등기했고 대지권 취지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거야. 그러니까 그놈일 리가 없지. 소유권 보존처럼. 오케이. 그 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 권리를 바꿨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밑에 거 봐야 알아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 이런 경우죠. 나왔으니까 한번 써버릴까요? 무슨 얘기냐면 을구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근저당권, 전세권,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전세권 하면은 뭐예요? 을구 딱 떠올라야죠. 토지든 뭐 주택이든. 자, 을구 예컨대 주택을 갖다가 예를 듭시다. 을구에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면 1번 전세권, 그죠? 전세금이 있죠? 전세금 꼭 있어야 되죠? 1억 홍길동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홍길동이가 전세금을 이제 근데 2번하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저당, 그죠? 근저당, 뭐 국민은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에 홍길동이 이제 주인이 있죠. 그죠? 이율순 여사한 집에 세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 전세금 올려달래요. 1억에서 1억 5천으로. 그러면 전세금을 바꿔야 되잖아. 전세금 1억 5천으로 바꿔야 되죠. 그죠?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전세권을. 그러면은 사실 그놈이 그놈인가요? 그렇죠. 그놈이 그놈이죠.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 전세권이 그 전세권이에요, 사실. 그러면 뭘 넣어야 돼요? 그렇죠. 1의 1 해서 부기등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가만히 있습니까? 국민은행이? 국민은행 김대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이보세요. 우리 순위가 2번이에요. 당신 때문에 1억 요구에 대해서는 내가 뒤로 밀리는 거 이해를 하지만은 이 5천에 대해서 내가 뒤로 밀려야 되나요? 나 그렇게 못해요. 당연히 동의 안 해주죠. 어떤 또라이가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자,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은 그냥 1에 1 해도 관계없죠. 그놈이 그놈이니까, 전세권이 전세권이니까. 그런데 얘가 있어. 그리고 동의도 안 해줘. 동의해주면 할 수 있겠지만 동의해줄 리도 없죠. 현실에서는. 동의를 안 해줘. 그럼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3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말이에요. 권리의 변경 등기 해가지고 전세권에는 권리가 있어요. 그 변경 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물이 없어. 그죠? 승낙이 없어. 얘가 승낙을 안 해줘. 국민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주등기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상식적인 얘기군.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요. 권리 변경 등기 해가지고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 그리고 제3자에 대한 판결문이 있어요. 그렇죠? 또는 아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제3자가 없어.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자, 다툼이 있는 자를 국민에게 말해요. 없으면 그렇죠. 1에 1 해서 부기등기로 해도 되죠. 왜? 그놈이 그놈이니까. 오케이? 그건 좀 어렵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3번 부기등기의 세 번째 공유물 불분할 특약 등기. 5년 내에 불분할 특약할 수 있잖아요. 공유물을. 그럼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 공유물이 그 공유물이에요? 그렇죠. 그놈이 그놈이니까 부기등기. 쉽네. 환매권 특약 등기. 환매권. 다시 그놈 그대로 사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놈이 그놈인가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부기등기. 그럼 그대로 사야 되니까. 딴 놈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놈 그대로 사야 돼.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일부 말소 회복 등기. 그죠? 일부 말소 회복. 일부가 말소된 걸 회복했어요. 그러면 그놈이 그놈이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8번에 전부 말소 회복 등기가 있죠? 전부가 말소됐어. 다 싸그리 죽은 거야. 그럼 새롭게 돼야 되니까 뭐예요? 그놈이 그놈이 아니죠. 새롭게 탄생. 부활한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일부 그냥 다리가 좀 다쳤어. 상처가 났어. 다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럼 그놈이 그놈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돌아가셨어. 근데 갑자기 뭐예요? 관을 열고 나오셔. 관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관 속에 염까지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했는데 관을 열고 딱 나와.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아유, 우리 아버지 하고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놀랍니까? 그때 다르죠.
당연히 놀래죠. 일반 사람은. 왜? 그분이 아닌 것처럼, 그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말소,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전부 말소가 회복이 됐다. 부활하셨네. 응?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아버님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응? 우리 아버님 이러니까 무서워 이러죠. 우리 아버님 그러면 진짜 효심이 지극하신 분이네요.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오른쪽에 부기등기에서 이제 볼게 그 2번 동그라미 있죠.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처분 제한 등기나 또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이전 등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을 한다고 싶습니다. 이전. 그런데 요 국민은행이 요 근저당권을 갖다가 그죠? 이율순 여사한테 아니 이율순 김갑동이한테 이전하고 싶어. 김갑동이 이 사채업자 대부인가 그러면 요 근저당 그죠? 요 근저당을 이전 받으려면은 당연히 김갑동 씨는 요게 순위가 밀려. 여기 4번으로 밀려. 그래가지고 이전 받으면 누가 그걸 넘겨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김갑동이는 그놈이 해야지 넘겨받죠. 그놈이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요는 2의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근저당 이전 그죠? 이전 설정 계약 이렇게 되겠죠? 김갑동 이렇게 되죠. 대체 그놈이 해야지 근저당 그러고 사지. 순위가 밀리는데 누가 사겠어? 오케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놈 이것만 생각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다음 내용에 따라서 기입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특정인 앞으로 최초로 기입되면 뭐예요? 기입 등기. 최초로 기입되지 않으면 비기입 등기, 안일 비자를 써서 그래서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멸시 등기가 있네요. 자, 변경 등기 보니까 후발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등기하고 실체관계, 실체관계는 민법적인 법률행위 저쪽 얘기라고 그랬죠. 그게 일부가 불일치돼요. 그러면 그 일부를 바꿔야 되겠죠.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변경 등기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변경 등기 좀 중요하죠.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다음에 경정 등기, 이거는 이제 후발적이 아니라 원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그 후발적에다 검정펜, 원시적에다 검정. 원시적은 원래부터 등기하고 이 실체 관계가 일부가 달라, 불일치돼요. 그럼 그 일부를 변경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경정 등기. 경이 고칠 경자거든요. 변이 뭐예요? 고칠 변자죠. 바꾼다 이거죠. 고치는 거죠. 다 같습니다. 사실은 개념적으로 같은데 이제 시발점이 원시적이냐 후발적 여기 차이점이죠. 다음 말소 등기는 이거는 뭐예요? 원시적 후발적 그런 거 관계고 얕은 전부 등기하고 실체 전부 불일치하면 뭐예요? 전부를 갖다가 다 말소해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예, 그런 등기를 갖다가 뭐예요? 말소 등기다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변경하고 경정하고 말소의 차이는 일부냐 전부냐의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주등기로 한다. 말소시켰어요. 그렇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셨을 때 아버님하고 돌아가신 아버님 같습니까? 다르죠. 진짜 달라요. 달라. 그렇죠? 살아계실 때는 사람, 돌아가시면 뭐가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돌아가시면 이미 권리 능력이 상실돼서 목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인계받을 때 말이죠. 누구 허락 없으면 안 돼? 그렇죠. 검사의 허락이 떨어져 있지 않으면 내가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물건처럼. 그러니까 사람과 물건 같지가 않죠. 그렇죠? 그놈이 아니죠.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네? 자, 그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주등기. 쉽네. 죄송합니다, 아버님.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말소 등기가 허용이 되지 않는데요.
말소 등기 했는데 그거를 말소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소 등기를 말소해. 그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이건 내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 가지 잘 나와 있지만은 자, 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출력과 신카 정말 좋은 예네요. 그렇죠? 우리 이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시우 회장님이라고 계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좀 크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크게 되실 거예요. 자, 18회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보면은 6번에 해가지고 순위번호 6번에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근데 요 놈을 다시 말소한다는 건 뭐예요? 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말소시키면 칼로 긁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막 구멍 뚫려 막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 침으로 발라주시는데 막 벗겨져. 옛날 기억나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등기는 안 되고 그럼 뭐 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말소된 걸 갖다 회복을 말소 회복 등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가 있죠. 기존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 회복회의 등기 그걸 갖다 뭐예요? 말소 회복 등기라 합니다. 옛날에는 멸실 회복 등기가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왜? 촌산화됐으니까 등기부가 멸실될 리가 없죠. 다음 멸실 등기가 있어요. 이거는 위에는 다 변경, 경정, 말소 회복은 다 뭐예요? 등기라는 글씨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 바꿔주는 거. 그죠? 뭔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밑에는 뭐예요? 등기부는 이상이 없는데 부동산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어떻게든 문제가 있는 게 전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부 멸실했어요. 일부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 해주는 거라도 우리가 멸실 등기라고 합니다. 가로에 보니까 부동산 일부가 멸실된 경우는 뭐예요? 그거는 변경 등기라 하죠. 다 죽은 건 아니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이제 잘 나오는 게 그 변경 등기거든요. 시험의 포인트는 이 변경 등기에 대한 거를 잘 아는지, 또 하나는 그 말소 등기 있죠. 말소 등기를 갖다가 말소 등기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 이 말소 등기를 우리가 여기 절차 등기 절차 게시할 때 지워버렸지만은 뭐가 있었죠? 신청하고 또 하나는 법률 규정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당사자 신청하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법률의 규정은 등기관 직권이었죠, 직권. 그래서 그 직권하고 저 말소, 그래서 직권 말소 등기 얘가 뭔가 해서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난 모르겠네 이렇게. 난 모르겠네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345페이지에 밑에서 밑에 보면은 직권 말소 등기하죠. 말소에 막 이렇게 막 누가 파란 펜도 해놓고, 그쵸? 하셨어요. 그분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변경 등기가 어렵습니다. 변경을 한다는 것은 자, 결국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을 뭔가 변경하는 거죠. 그럼 이 표제부에 있는 거 변경, 갑골구에 있는 거 변경이겠죠. 표제부에 있는 거는 뭡니까? 그게 바로 표시죠, 표시죠. 그쵸? 표제부에 있는 건 뭐예요? 표시죠, 표시. 그래서 표시에 관한 거를 갖다 변경하는 등기, 줄여서 표시 변경 등기가 있겠죠. 표제부 바꾸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갑구일구 바꾸는 거, 즉 권리에 관한 권리 변경 등기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걸 갖다가 이게 후발적이면 변경, 원시적이면 여기다 경정만 갖다 붙이면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개념은. 자,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보니까 부동산 변경 등기가 있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고 대지권 변경 등기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변경 등기는 뭐냐? 부동산 자체의 실질적 변경이 있는 거예요. 면적이 뭐 합병으로 증가했다든지, 그렇죠? 분할로 줄었다든지 증감이 있는 거, 지목이 바꿔진 경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부동산 자체의 변경 등기, 줄여서 부동산 변경 등기라고 해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거는 뭐냐? 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하고 우리 대장 지적공부죠, 적시법에 그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에 변경하는 등기를 갖다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되는 거, 그렇죠? 여주, 군이 여주시로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옛날에
뭐 대전시였는데 그게 대전광역시로 바뀐다든지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지번이 바뀌는 경우. 그 다음에 대지권이 어디에 등기되죠? 그렇죠. 구분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대지권을 변경하는 등기. 그러니까 표제부니까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죠. 요거를 대지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권은 뭐예요? 소유권 대지권도 있었고, 뭐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그다음에 임차권 대지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임차권 대지권이 소유권 대지권으로 바뀌었어요. 그거 바꿔주는 거 대지권 변경 등기가 되겠죠. 나중에 바뀔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자, 요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는 이 개시 절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원칙이 단독 신청을 합니다. 1개월 이내 의무가 있어요. 표시사항이기 때문에 1개월 이내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다는 거죠. 그죠? 등기 의무자가 없어. 분쟁의 소지가 없죠.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그다음에 인감증명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예외적으로 이제 직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을 하라고 1개월 내에 하라고 원인 발생 후 1개월 내에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럼 직권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행정부의 그 명칭의 변경 이런 건 뭐예요? 등기관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자기들 국가에서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지주소관청이 불입시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이제 이거는 변경 등기를 요 개시 관점에 봤고요. 그 다음에 등기 종료에서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은 형식에 따라 그렇죠. 요거를 갖다가 요 놈을 갖다가 요 형식의 포커스로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관점을 조금 바꿔서 그랬을 경우에 변경 등기는 그렇죠?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 거죠. 예외적으로 행정부에나 그 명칭이 바꿔진 거, 그 행정부이죠. 여주시가 결국 여주군이죠. 여주군이 여주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기 등기로 합니다. 그놈이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이 표시 결국은 사실관계죠. 이 사실관계는 뭐가 우선이 됩니까? 그러죠. 대장이 우선이 되죠. 그러니까 먼저 대장부터 바꿔놓고 등록이 선행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를 바꿔야 된다. 변경해야 된다는 거 상식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갑구 일구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권리에 관한 변경 등기라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름, 사람, 권리에 관한 사람, 등기명인, 그 다음에 권리 그 자체.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개시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김갑동이가 홍갑동으로 김갑동이가 김길동으로 바꾸든 말든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단독 신청이에요. 자기가 이름 바꿔야 되는데 누가 피해 입을 사람이 있습니까?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해요. 알아서. 그 다음에 직권. 국가가 주소를 변경하는 직권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 다음 등기 종류는 부기 등기로입니다. 그놈이 그놈이죠. 그죠? 김갑동이 김길동이죠. 결국은. 그 다음에 권리 바꿔주는 거 계시는 공동신청. 왜 공동신청? 의무는 없어요. 자기들 알아서 하니까. 공동으로 외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권리가 바꿔져요.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공동신청.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있다는 말이고 등기 의무자가 있으니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는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등기 종류는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로 하죠. 그놈이니까. 그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해관계는 여기 설명했었죠? 이해관계는요. 이해 승낙이 없거나 그죠? 아니면 뭐 판결이 없어요. 이런 게 없으면 뭐예요? 주등기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연계해서 우리가 보는 게 또 중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기 종류에서 형식과 내용 요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녹차 한 잔 드시고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